어느 날 어린 왕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발을 파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가 신발을 얼마나 파는지 궁금해서 그의 눈에 띄지 않게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신발을 팔려고 했지만 동네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문을 연 집주인을 만나게 되자 그는 한껏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집주인에게 신발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집주인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그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당연한 듯이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옆집 주인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집의 주인은 꼭 신발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주인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바가지에 물을 가득 채워서 그를 향해 끼얹었습니다. 집주인은 아침부터 재수없이 무슨 신발 장수야! 썩 꺼져!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는 다행히 물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목욕할 뻔했네. 어린 왕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끼얹는 모습도 아주 이상한 것이었지만 남자의 대응은 더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화가 났을 텐데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많은 집들이 남자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남자는 다시 다음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에게 문을 열어준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신발을 팔러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남자는 조금 당황한 듯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른은 안 계시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가 계셔요. 들어오세요. 남자는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할머니가 싫어하실지도 몰라. 할머니에게 신발 파는 아저씨가 왔다고 전해주렴. 아이는 뒤를 돌아 집 안으로 할머니를 찾으러 들어갔고 이내 할머니가 남자를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잠깐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남자는 밝은 표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열린 대문 바깥에서 안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어떤 집에서는 물을 끼얹으려 저를 목욕시켜 주려고도 했는데 이렇게 집 안으로 불러 물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인자한 표정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 사람들의 인심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모두 자신의 남편이고 자신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쩌죠? 사실 이 아이의 부모도 모두 집을 비웠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신발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신발이 필요하긴 한데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아이에게 신발을 하나 선물할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이 신발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니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집에서 문전박대를 받고 심지어 물을 퍼붓고 욕을 하는 집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한마디가 저의 모든 피곤함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물 한 잔이 저의 영혼에 안식을 주었습니다.
제가 신발 값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미리 받았으니 사양하지 마시고 이 신발을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그래도 사양했지만 남자의 뜻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남자는 아이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다시 다음 집을 향했습니다. 또 몇몇 집에서 박대를 받고 어느 집에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여자는 그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렸잖아요. 남자는 기쁜 표정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벌써 신발이 다 떨어졌나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신발이 너무 편해서 저희 어머니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손꼽아 기다렸어요. 남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행복하네요. 여자는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멋쩍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기뻐서 그래요. 남자는 여자에게 신발을 하나 팔고 돌아섰습니다. 어린 왕자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아까 본 후부터 쭉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발을 많이 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팔았나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3개 팔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3개 정도 팔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턱도 없죠. 그거 팔아가지고는 가족들 먹여 살리기 힘들죠.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그리고 저는 계속 당신을 따라다니며 궁금했어요. 이렇게 한 마을을 다 다니는 동안에 겨우 3개의 신발을 팔았는데 당신은 늘 온화한 표정으로 다음 집에 문을 두드리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남자는 여전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 옆에는 늘 다음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옆에는 또 늘 다음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는 그의 말에 말문이 막힌 듯 숙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그가 가진 신발 한 켤레를 신어보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다음 집, 그리고 다음 마을, 그것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에게 그 남자가 박대받았던 많은 집들이 생각났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필요 없어! 라고 소리치던 집, 문을 열고 면박을 주던 집, 심지어는 그에게 물을 끼얹던 집, 그리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그의 미소. 그리고 마침내 어린 왕자는 미소 지으며 깨달았습니다. 그래, 다음 집. 그가 그 많은 집들에서 갈고 닦은 경험으로 그는 다음 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었어. 다음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집이 중요한 것이었어. 지금 이 순간 말이야.